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두 번째 직선 방정식 들어갑니다. 파트가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직선 방정식, 그러니까 그 직선 방정식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과 이제 예제가 나올 거고, 두 번째가 직선이 두 개 있을 때 위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고, 세 번째가 와 정말 중요한, 선생님한테 판별식급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맞지? 아, 그 말을 해야겠구나. 네. 오케이, 들어갑시다. 직선의 방정식. 예. 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 해의 모양은 순서쌍 형태로 나오죠. 저기 나와 있는 이 순서쌍 형태의 점들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는 정수 위주로 배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등호 성립한다. 순서쌍 형태의 해. 마이너스 1, 0, 0,1. 하지만 우리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이 점들을 다 연결하면 라인, 선이 된다. 그래서 저렇게 생긴 애를 직선이라고 부른다. 요거 알고 있지? 오케이. 자, 여기서 쌤이 얘기해 줄 건 이겁니다. 물론 이제 그 직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몇 개의 점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중학교 2학년 내용대로 갔는데, 근데 이게 이제 함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위치를 잡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식의 값, y의 값이 하나씩 대응, 서로 연결돼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실수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함수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왜냐면 이차함수까지 했으니까, 그치? 함수는 위치와 값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x값. 그러면 전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왼쪽 끝 아주 작은 수, 그 다음에 오른쪽 끝 아주 큰 수에 대해서 그런 x값들을 여기다가 따다다다다다다다 대입을 하면, 그러면 지금 y값은 단순히 x 플러스 1 정도, 계산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이제 y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x값과 y값을 순서쌍으로 하는 점들을 모아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었다. 그때 모든 x값에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y값이 계산돼서 나온다, 이 뜻이야. 그런데 그 y값도 굉장히 큰 값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작은 값도 나올 수 있겠지, 맞지? 그랬을 때 이때 정의된 그 범위가 뭐냐면, y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 y값도 실수 전체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값부터 굉장히 작은 값까지 위치에 따라서 다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쉬운 얘기죠. 여기까지는. 자, 직선 방정식의 성질. 예. 이 얘기를 좀 할까? 이 직선을 선생님은 좀 함수로 조금 볼 거예요. 함수의 개념을 좀 볼 건데, 자, 함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센 표현이에요, 센 표현. 첫 번째는 모양, 흔히 말하는 개형. 두 번째는 정점. 조금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포인트, 특이점.
아주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쌤이 앞으로 함수를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고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얘기하면 식의 형태가 2차 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스타트하는 형태가 하나 있죠. 네, 뭐냐면 y는 예를 들면 xj. 이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식의 형태. 네, 그래서 쌤은 이거를 기본형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 그 곡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요소와 그 다음에 정점이 존재합니다. 정점 존재해요. 이게 기본형이야. 근데 좌표 평면에서 얘가 다른 위치에 옮겨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y는 a의 x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하는 형태야. 이렇게. 그래서 자, 모양을 나타내는 1번 A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 요소가 첫 번째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정점, 특이점 P, Q라고 하는 꼭지점 최대값, 최소값 얘기할 때 쓰는 이 특이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익히고 또 문제 풀 때도 이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직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쌤이 이제 표준형. 왜냐면 이 함수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있어. 여기에 다 있어. 모든 정보가. 두 가지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네. 그냥 2차식이라는 것만 나타내주고 목과 나머지 할 때 2차식 3칸 이러면은 이식 썼잖아. 그치? 그런데 다항식은 그 식의 차수에 따라서 성격이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얘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고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쌤이 엊그저께 수업에서인가 그치? x 이꼴 마이너스 2a분의 b 좀 제발 외워라 막 이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형이고 이 일반형은 이 다항식이 나타내는 라인이 어떤 형태인가만 보여주는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부터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래프의 개형과 정점, 특이점이 있어야 한다. 자, 이거를 이제 직선을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 직선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y는 m x 마이너스 a 그다음에 플러스 b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이렇게. 이게 앞에 있는 게 이제 기울기이고 뒤에 있는 이제 m이라고 하는 직선의 모양을 나타내는 기울기라고 하는 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컴마 플러스 a, b라고 하는 이제 정점인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정점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챙기면 직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일단 뭐부터 설명을 했냐면 mx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뒤쪽의 요소 말고 m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듯이 m이 0보다 크면 우상향. 오케이.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1차 함수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직선은 증가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증가에 대한 표현은 보통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x1이 있고 위치, 함수는 위치
위치 각. 이렇게 x1이 있고 x2가 있어. 그러니까 x축 위에 직선 하나 그려놓고 x축의 임의의 점을 두 개를 잡으라는 거야. 위치 잡았어? 그럼 값 계산하러 가야겠지.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fx1 그다음에 fx2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여기에 요거 한 쌍이 순서쌍이에요. 마이너스 3,1 하는 요 순서쌍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한 쌍이 직선 위에 또 한 점, 두 번째 순서쌍이고, 그랬을 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요런 편이 있을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직선이니까 여기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함수에 다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한 100번 넘, 100번이 뭐야? 거의 1000번은 좀 거짓말이고, 예, 앞으로 3년 동안 무지하게 많이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x1을 하나 잡았어. 그 다음에 또 x2를 하나 잡았어. x1이 있고 x2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서 위치를 잡았으니까 함수 값을 fx1이라고 하고 높이 얘기하는 거지. x2는 fx2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x1 값보다 x2가 높이 있을 때 숫자로 치면 더 큰 수니까 크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이 뜻이야. 그런데 이 위치를 내가 옮겨도 이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림에서 내가 또 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라고 하면 자, 기울기가 m이다. m이 0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아까 말한 두 점 중에 간격이 1인 점을 이렇게 두 점을 잡았어. x1, x2 두 점을 잡았어. 그러면 mx니까 첫 번째 점은 0,0이겠지. 그러면 1, 하고 m이 나올 거 아니야. 양수인 m1. 값이 m1 나온다. 여기 3x 써 있으면 여기 3이 나와. 1,니까. 그래서 우리가 1분의 m1 밑변분의 높이, 그치? 이거를 뭐라고 한다? 기울기라고 한다. 한 칸당 y값 점 두 개 잡고 한 칸당 y값이 m만큼 올라가 있다. 뭐 내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런데 쌤이 이제 뭘 가르쳐 주려고 한다? 여기에서 이 m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거는 b의 값이에요. 이렇게 b의 값. 그러니까 한 칸이면 m1만큼 올라가겠지만 두 칸이면 이 m1만큼 올라갈 거고, 맞잖아? 세 칸이면 3m1만큼 올라간다는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비율은 실제 밑변, 높이, 길이가 아니더라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바로 b입니다. b. 자, 그래서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m1이라면 그 점에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두 점 잡고, 그러면 x값 요 가로 길이 차이 요 길이가 1일 때 요 길이가 m1이라는 거지. 길이 b가 어디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여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m1 제곱이 빗변의 길이겠구나.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일까? 기울기를 알면 기울기를 줬다는 것은 빗변 길이를 계산하는 데 쓰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자, 다음. 어차피 기울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한다. 세타, 각.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 뭐? 30도, 45도, 60도.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삼각비를 알고 있어야겠죠. 탄젠트
세타. 그러면 이게 지금 기울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탄젠트 세타 개수야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도 있네. 탄젠트 30도. 정사각형 반 자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3분의 루트 3. 그때 같이 나오는 거 있어요. 반대쪽에. 정사각형 반 자르놓고 한쪽 30도면 한쪽 또 나오는 거 60도야. 그래서 탄젠트 60도는 루트 3.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b를 외우는 거야. 내가 이 b를 괜히 얘기한 거 아니야 이거. 좀 이따 그려줄게.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1. 그리고 이분 있잖아요. 무서운 분이에요. 기울기 1짜리 직선 무서운 애라고. 나중에 방해봐. 얘가 얼마나 골 때리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직선 중에 하나. 기울기 1짜리. 얘는 저기 정사각형 반 잘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정의만 알고 있다면 정삼각형 반 잘라서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뾰족한 데가 30도니까 길이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왜 중요한지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외우고 있지. 그래서 탄젠트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60도가 기준일 때 쳐다보는 게 높이야. 지가 밟고 있는 게 밑변이고, 그렇지?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0도가 기준이 되면 다 알고 있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30도가 기준이 되면 얘가 쳐다보는 게 높이야. 지가 밟고 있는 게 밑변이고,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거를 왜 외웁니까?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도 지금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잘라놓고 45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우리가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밑변분의 높이 그걸 기울기로 한다. 다음은 당연히 1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를 표시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요 점이 지금 현재 원점이지만 요 점을 x1, x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점을 x2, y2라고 하면 자, 두 점을 알게 되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 즉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밑변 길이 그 다음에 높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쓰는 거 잘 봐. 내가 고2, 고3한테 미분 가르쳐 줄 때도 이거 해. 두 점이 있었다. 자, 첫 번째 점. x2, y2. x1, y1. 이렇게. 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뭐야? 길이를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은 여기까지 써도 되지. 점 두 개만 있으면 돼. x1, y1.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x2, y2.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뭘 맞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맞추란 말이지. 이거를 되게 멋있게 쓰는 게 이거야. 델타 x. 본 적 있냐? x값 변화요. 분의 y값 변화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제 2학년부터는 이렇게 가르쳐요. 똑같은 거. 이거는 변화력. 직선이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주신 문제 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자, 기울기에 대한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기울기에 대한 얘기. 자, 다음. 이번에는 mx 플러스 하고 뒤에 n을 붙였어. 자, n. 자, 똑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증가한 걸까요? x 값이 증가한 걸까요? 똑같은 x에 대해서 y 값이 지금 n만큼 증가한 거지.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점들이 한 칸씩 올라간다는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점들이 한 칸씩 내려간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저 뒤에 마지막에서 싹 정리해줄 평행이동이에요. 그때는 다르게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개념만 있으면 된다? 위치를 딱 잡았는데, 그런데 여기 그 점의 y좌표 값을 표시할 때 이거 쓰지 말고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라고 가르쳐줬잖아. 그럼 y좌표 값이 처음에 mx만 있을 때보다 n이 추가가 되면 그만큼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아니니까 뒤에서 이제 평행이동으로 얘기를 할 거고. 했습니까? 자, 다음에 요 직선에서, 이 직선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표시하시고, 특히 요거 표시하시고, 요거 표시하세요.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직선이 지나가는 사분면. 이렇게. 자, 어떤 함수든지 사분면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고3이 돼도 똑같은 얘기해요. 고3들 이제 알아요. 사분면 얘기 나오면 y절편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을 나타내는 두 가지 요소는 모양이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이고 y절편이 양수이면, 자,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y절편은 정점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함수는 그냥 이 두 가지 요소만 가서 계속 집중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y절편이니까 여기를 지나고 점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 손이 내려가는 거야.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이런 거 써줬지. x1이 x2가 x1보다 크면 그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수를 그릴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라는 얘기야. 내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손이 내려가니까 감소지. 함수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야 돼. x1보다 x2보다 x3가 이런 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온 y 값이 커지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지. 그치? 자, 기울기가 음수니까 여기서부터 그리는데 내려간다는 얘기야. 우하향 이렇게. 그러면 제1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 이렇게 쓰면 2, 3, 4. 4사분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4사분면. 이렇게 세 개의 사분면을 지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어디라고?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라, 체크해봐라, 구해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함수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까먹으면 거꾸로 매달려요, 나중에. 네. 자, 그래서 y절편 강조했고요. 정점, 그 다음에 기울기, 모양, 개형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직선의